삼양식품 2021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2022년도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배속 보기는 국룰이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가를 보면은 주가는 95,000원으로서 2020년 말보다는 6,000원이 하락했습니다. 장부 가격으로는 그래도 아직 200%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 농심이나 오뚜기보다도 높게 나오는 것은 특히나 그 젊은 층이나 전 세계적으로 불닭볶음면인가요? 그것이 대히트를 치면서 삼양식품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그 라면을 만든 회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중소기업으로 전락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불닭볶음면의 히트에 따라서 조금 다시 상승세로 됐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주 내용을 보면은요, 삼양 내추럴스가 지분율이 33.26%, 그 다음에 MD 유니콘 제1차라는 펀드가 8.76%, 외국인이 그래도 10.43%가 들어와 있습니다. 손익 내용에 있어서 매출은 6,300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도보다도 0.9%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재료비는 덜 감소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뜻이 또 되겠죠. 스루풋은 1.8%가 하락을 했고요. 스루풋율은 41.4%로 전년보다 0.4%가 하락했습니다. 현장 가공비는 10.4%가 증가를 했고 판매관리비는 10%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운영비용은 그래서 10.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매관리 비율이 48.6%로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0.1% 감소했습니다. TOE 생산성은 1.27로서 2020년도 말보다는 0.15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0%가 하락을 했고요. 그 스루풋 영업이익은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9억 4,1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 3년 연속 이렇게 나오는 것은 계속해서 재고가 증가했다는 것을 3년 연속 증가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021년도에 42억 6천만 원, 2020년도는 24억이 증가했었고요. 전체 재고는 48억이 증가했고 전년도는 36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양식품의 그 재고자산 명세 표기 방법이 맨 밑에 평가 충당금을 기재하고 그 뺀 금액이 이제 최종 장부 가격이 되겠는데요. 330억이.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금액들은 장부 금액이 아니고 취득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을 하는데 이 점을 유의를 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는 매출원가와 판매 관리비의 합인데요. 이것을 스루풋 회계에는 MC와 운영비용으로 크게 두 개로 디커플링을 했습니다. MC는 0.4%가 감소했고요. 운영비용은 10.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변동의 범위는 밑에 B에
원재료 및 상품의 사용이라고 했으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에 상품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원재료나 이런 것은 A 재고자산 변동에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더 바람직하다면은 상품을 요 밑에다가 별도로 좀 표시를 해줬으면은 원재료의 사용액이 더 좀 명확히 드러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요 비용을 보면은 운영 비용 중에서요. 인건비가 898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7.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가 매년 연속적으로 증가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아마 또 공장 생산 시설을 계속 증설해 왔다 하는 거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은 2021년에 4,920만 원이 됐는데요. 전형적인 중소기업 수준 중에서도 좀 하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그 생산성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이 임금 인상을 올려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2020년과 2019년도는 생산성의 변동이 없음에도 8.6%를 인상해 주었었습니다. 아마 그 삼양식품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렇게 그 적은 중소기업형 평균 임금 가지고 그 농심이라든가 오뚜기도 이제 약간 대기업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 중에서는 중상 정도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삼양식품이 인건비가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간 비용을 보니까 수출 재배 및 운반비인데요. 283억 원이 집행이 돼가지고 13.6%가 증가했습니다. 수출 비중이 많이 높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연료비가 113억 원으로서 16.5%가 증가를 했습니다. 가공비는 22%로서 전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1.6% 하락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매출액이 줄면서 또 생산액이 줄어서 그렇는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그 식품 라면 업계가 그 곡물 가격 국제 시세 상승으로 대부분 그 매출 그 재료비 또 그 원재료비가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데 삼양식품은 좀 내려간 거로 이렇게 나온 것이 좀 독특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왜 그런지 추적해 보기로 하죠. 그리고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잔잔하게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도 추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추적을 해보면은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증감액 그 변동 범위와 비정분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가 일치하는 거로 봤는데 총 제조 비용의 그 차이하고 이게 일치를 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은 포함이 안 되니까 그거를 차감하면은 일치해야 되는데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해서 추적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고 자산이 이 취득 가격으로 되어 있으니까 평가충당금을 2단계에서도 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제를 해주면은 2020년, 2019년도는 일치를 하는데
2021년에 와서 갑자기 1억 8,300만 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저 수준으로서는 전혀 가늠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일단 회계가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특별 원인이 뭔가 있겠지만은 회사는 그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표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일치를 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요. 재고 회전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전년도에 27회전 가까이 됐는데 5회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TOE 생산성도 떨어졌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제품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추정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원재료 상승률보다도 제품 가격을 인상을 못했으면 떨어졌다 라고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팩트라는 게 이제 미래 가치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평가 요소인데요. 19.8%가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 하락 요인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이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전년까지 1이 넘었었는데 증설을 해놓고 그만큼 증설한 생산 능력보다도 그만큼 매출이 계획된 대로 안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걸 또 나타낼 수 있는 거라고 보아집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수금 속도도 느려졌고요.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매우 느려졌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죠. 자금이 궁색해지고 있다. 이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공시한 그 원재료 가격 추이나 제품 가격 추이를 찾아봤는데 원재료 가격 추이는 그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라면류, 그 면류가 대부분 10% 범위 내에서밖에 인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게 라면이라는 게 그 소비자 물가에 들어가는 어떤 아이템이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도 그 삼양사를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이름이 같지 뭐 완전히 다른 회사긴 합니다만은 그 원재료 가격은 뭐 3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이거를 제품 가격에 크게 반영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제품 가격은 하락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캐펙스, 자본적 지출 투자는 1,000억 원대를 그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형자산, 공장시설 증설로 판단이 됩니다. 또 재무상태표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626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도 9.1%가 하락한 10.5% 현금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채권자한테 1272억 원을 추가로 차입해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40% 선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배당에 해당하겠습니다. ROE 1% 선입니다. 그 다음에 FEM 최종 1059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아까 궁색해졌다고 판단을 했는데 25%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현금이라기보다도요 비유동성 단기 금융자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태 때 이 그 유동성은 바로 현찰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CBRR 현금 버퍼율의 비유동 유동 금융자산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잉여금은 603%로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자본 성장률은 납입자본 성장률은 7.07배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분석을 한 걸 가지고 2022년도를 예측을 해보면은, 영업 입장에서 일단 보면은요, 그 판매 관리비가 한 10%는 오를 것 같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로 좀 올려보자. 이렇게 했을 때 매출원가가 어느 정도 나와야 가늠을 할 수 있어야 매출액을 사업 계획을 잡을 수 있는데, 이 매출원가는 그 제조 원가와 재고의 증가액을 감안해 가지고 이제 뽑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실적 베이스에서 생산 재료비가 원재료비가 30%는 실질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가공비가 10% 증가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재고를 증가시켜 왔기 때문에 2022년도는 25%가 재고가 증가한다. 예년 실적에 비유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총 제조 비용이 26%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25%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매출액은 8,158억 원 정도 매출액을 일으켜야 목표이익 1,000억 원대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좀 우리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단품 납품을 하는 경우라고 비유를 해서 좀 다음 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위에 그 계획한 금액대를 다 가져오면서 더하면은 견적 가격이 이게 단품이라고 해서 그냥 단단히 원으로 그냥 읽겠습니다. 82만 4천 원의 견적을 그 B2B 거래를 통해 거래 관계에 제시를 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상이 전년도보다도 그 30%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국내 기업에서 견적서대로 가격을 쳐줄, 구매해줄 기업은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 결과 80만 원에 납품을 해라.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9만 6천 원의 이익이 남는 거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획 대비보다는 적으니까 더 좀 판매 노력을 해봐라. 10%더 좀 8만 원어치 좀 딴 데서 더 좀 팔아봐라. 그러면은 매출원가가 조금 6.3%더 오르고 그 판매 관리비 3.1% 올려진 상태로 이 13만 5,900원, 그러니까 13만 6천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실행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10%를 더 매출하기 위해서는 생산도 더 많이 했어야 될 테니까, 단순하게 그 40%가 2021년보다 더 증가한다고 보고, 가공비는 그냥 그 10% 그대로 하고, 재고도 그냥 그대로 가져가고, 하면은 매출원가가 6.3%만 증가시키면은, 그래서 6.3%가 여기 증가하죠. 그러면은 이익이 13만 5천 원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원가 회계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가 회계는 이제 용도 폐기될 시대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니까, 트루풋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업 계획을 할 거냐. 단품식으로 비유를 해보죠. 63만 원에 납품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마진율이 41.4%였고, 그 다음에 그 재고 회전율이 22회전이었다. 그러면은 매출 재료비는 외부 요인이니까 원재료 인상되는 것은 30% 오르는 거로 하고, 단순하게 매출액도 30% 오른다고 영업은 단순하게 단순 무식하게 이렇게 82만 원에 팔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원가 회계하는 사람들은 저 무식한 이제 영업쟁이들 같으니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그 견적 전략을 영업에서 짠다 그러면은, 자, 매출 재료비 올라가는 것은 30% 그대로 올린다.
요 그 위에 금액하고 약간의 차이는 요 그 선형 변수라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 선형 변수를 감안한 금액이고요. 요거는 그냥 그 비선형 요소죠. 이거는 요거는 이제 선형으로만 증가한다고 보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가공비, 판매관리비 10%씩 올린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영업이익 100% 올린다고 보면은 81만 7천 원이면은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영업수수로 계산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80만 원에 똑같이 원가 회계 계산한 측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 계산한 그 스루프식에 계산하고 계약은 결과적으로 80만 원에 똑같이 계약을 가져갔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약이 됐을 때 예상이익은 92,900원인데 이거를 좀 더 이익을 더 내보자 그런다면은 판매 가격 결정 후 액션 플랜은 수루픈율을 41.4% 그대로 가져가고요. 재고 회전율만 24회전 1년이 12개월이니까 보름에 1회전 정도 더 해보자. 요거만 계획을 세워서 해도 매출액은 8,778억이 되는데 요때의 매출 재료비는 2.1%가 증가하게 되고 가공비는 2%, 판매관리비는 4%. 요거 이제 뭐 산식을 합리적으로 만들었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석을 할 때 가공 비율의 증감률하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의 그 비율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재고 회전이 그 증분율로 9%가 증가했을 때 그거에 비례해서 이것도 그렇게 변동이 될 것이다 라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그 15만 3천 원 원가 회계 영업에서 계산한 것보다도 더 많이 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매출액은 7%만 더 올려도 되는 것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그 손익분기점 산식을 그걸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진화시킨 건데요. 여기다가 이제 목표이익을 넣어서 슬픈율로 그냥 나눠버립니다. 그러면은 매출 목표이익이 나와버립니다. 그게 이제 그 86만 3천 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80만 원에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 소기의 그 목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80만 원이 아니고 86만 3천 원 이거를 추가적으로 어디에 더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익분기점 산식으로도 영업에서 그 매출 목표를 잡아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삼양식품에 대해서 2021년도 실적을 스루풋으로 분석하고 2022년도를 스루풋 지표를 가지고 예측을 해 봤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길은 피터 드러커의 그 말씀이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스루풋 산식은 계약 후에 스루풋 그 율을 올리고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을 올린다는 것은 미래를 만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론은 여러 가지 그 장애가 있고 에러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삼양식품이 여기에 도전해 가지고 연말에 2022년 말에 8,600억의 매출이 되는 회사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 정도 이익이 난다 그러면은 2023년에는 임금 인상을 조금 더 해줘서 중소기업 중에서도 조금 임금을 더 많이 올려줘 가지고 사람들이 취직하고 싶은 회사 그런 회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